네, 투자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한동협의 돈 버는 출근길입니다. 오늘도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WM센터 한동협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최대 관심사인 미중 무역 협상의 네.談판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네. 오히려 또 일부에서는 공격적으로 또 투자에 나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처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말씀 정말 잘해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때 좀 잘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은 이제 방법들이 예. 이제 글로벌 랩 통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게 이제 엔화입니다. 예. 한번 시청자분들 지금 그러신 분들 많지 않겠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가 투자한 자산들이 좀 많이 약세를 보이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우리가 엔화를 하나 갖고 있다라고 좀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급등하고 있는 자산이 바로 지금 엔화와 달러입니다.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엔화 같은 경우에는 근 2년 사이에 가장 최고치를 달리고 있어요. 사실 한 4월 한 달 동안만 거의 한 10%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10%에게 되게 조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외환 거래에 있어서 해외 선물이나 통화 선물 이렇게 활용하시면 거래소에서 쉽게 매매할 수 있거든요. 거의 곱하기 한 5배, 6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100% 가까이 한 달 사이에 오를 수 있었던 자산이 지금 통화 자산이고 그 중에 탑이 지금 엔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자산 두 개의 축, 달러, 엔화 생각하실 텐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2월 한 1,104원 대비 한 6.7% 올랐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조금 더 민감하게 잘 올라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엔화랑 달러, 안전자산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총 한 4가지 정도 예를 들어봤어요. 그 중에서 왜 엔화를 특별히 이야기하느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안전자산 당연히 아실 거고요.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금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자산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가장 친숙한 게 뭐냐? 이 4가지 그림 중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달러랑 엔화 쪽에는 좀 마음이 가실 텐데 일단 금은 사실 좀 효용성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굉장히 좀 옛날 안전자산 쉽게 말하면 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 CME 그룹에서도 사실 비트코인 선물 나왔을 때 이 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래된 안전자산이 돼버렸다 이렇게 됐고 여러분들이 좀 위험하실 때 금을 사시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가장 좀 편하게 쓰고 여행 갈 때 쓰고 할 수 있는 게 엔화일 것 같습니다. 또 딱 그 원화 대비 좀 그 환율 비교했을 때 한 대략 곱하기 10 하면은 좀 환전이 좀 쉽게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를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다룰 수 있는 안전자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달러 대비 엔화가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달러 대비 엔화를 저는 더 선호하는 이유는 예.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학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이제 제조업 국가로 좀 그 트럼프가 이제 리쇼어링 정책을 예. 사용을 하면서 그닥 달러 강세가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죠. 다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내보내라라고 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달러 강세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보다는 엔화가 좀 더 외환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나 싶고요. 이 위기 때마다 좀 움직였던 엔화를 보면요, 항상 좀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닷컴 버블, 예. 카드 사태, 금융위기, 더 그 이전에 IMF 이럴 때 보면은 엔화는 즉각 반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이런 난항이 예상되는 예. 구간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엔화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이가 엔화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자산들, 주식이든 예. 이러한 그 변동성 자산들이 그 구간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많이 오르고 내가 그걸 갖고 살 수 있는 거는 많이 빠져버리니까 굉장히 나중에 위기 이후에 자산을 취득할 때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런 안전자산 보유의 매력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엔화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ETF를 사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FX 마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실 그 엔화 ETF를 사게 되면 또 달러로 바꿔서 엔화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환을 또 2번 생각을 해야 돼요. 수수료도 2번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증권사 해외 주식 계좌에서 엔화를 원화를 엔화로 바꾸는 게 가장 간단하고요. 그거는 수수료가 그렇게 안 비싸요? 이게 뭐라 그래요? 스프레드가 네.
어떤 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면은 나중에 따져보면 요거 환율을 너무 짜게 쳐줘가지고 좀 갭이 좀 큰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렇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환이 가장 비싼 곳이 예. 그 인천국제공항이고요. 가장 비쌉니다. 환전소. 네, 가장 비싸고요. 가장 싼 곳이 증권사 해외 주식 계좌일 것 같아요. 그게 또 매력인데 또 여러분들 활용하시는 증권사 그리고 또 담당자에 따라서 또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해외 주식 계좌에서 엔화를 환전하시는 게 가장 좀 유리해 보입니다. 네. 요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내일 당장 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해외 주식 계좌 터가지고 엔화 바꾸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뭐 안전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비싸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국면이기 때문에 좀 추이들을 보시면서 환전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엔화가 100엔당 1,000원 부근 초반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뭐 엔화 재테크에 있어서 좀 환전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그러면은 짧게 앞으로 이제 엔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한 1년 동안. 네, 뭐 1년 뒤에 딱 어떤 이벤트가 있죠. 바로 동경에서 올림픽이 있습니다. 1년 한 2개월 남았나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동경올림픽 이전까지는 엔고가 나오면 좀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쇼핑을 많이 해주고 네. 많이 일본에서 소비를 해줘야 되기 해줘야 때문에 되는데. 뭐 일본과 미국 사이에 어떤 환 관련된 좀 정책들이 엔저를 계속해서 좀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안전자산 엔화를 좀 싸게 구입해 둘 수 있는 예. 기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1년 동안은 좀 분할해서 안전자산을 좀 구축해 주시는 또 지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엔화를 그럼 내가 사고 싶은데 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엔화 이 통화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조금 더 나는 적극적으로 하고 레버리지 싶다라고 뭐 하면은 이용해서. ETF 중에 이제 한 2배, 3배 레버리지를 걸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가장 즉각적인 건 이제 통화 선물 예. 또는 해외 선물을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안전자산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 선물은 FX 마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FX 마진도 있고요. 뭐 일반적인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엔화랑 달러를 바로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제 한 계약 한 주를 살 수 예. 있는 금액은 뭐 부담은 없지만은 뭐 충분한 이해도가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FX 마진은 증거금도 꽤 높지 않나요? FX 마진은 이제 증거금이 기본적으로 예. 높아요. 근데 이제 해외 선물 영역으로 가면은 증거금을 또 낮출 수 있어서 그래요?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의 다이나믹함이 예. 굉장히 그 적극적인 성향,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예. 뭐 충분한 좀 이해도가 사전에 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엔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WM센터 한동엽 PB와 돈 버는 출근길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